심층 특강으로 단조 수렴 정리를 강의할 때가 아주 오랜 전이었는데 요즘은 단조 수렴 정리로 시험 문제가 거의 잘 못 나오죠. 뭐 교육과정상 문제이기도 하고 난이도가 좀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 우선 당장은 이제 요즘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문제의 패턴을 몇 가지를 설명할 텐데 전체 동영상을 이제 20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한 두 번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열 자체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단위 수렴 정리 내용 자체만 약간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어떤 수열이 얼마를 넘지 못하는 어떤 위쪽에 한계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상계라 부르는데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죠. 그래서 상계가 존재하는 어떤 수열이 뭘 넘지 못하면 그 수열은 증가하는 수열에 대해서 얘가 수렴한다. 그래서 아래로 6이다, 위로 6이다 이렇게 해서 형태를 보면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열이 증가하는 수열이 얼마를 넘지 못하면 수렴한다는 뜻이고 단조 수렴문이 어떤 수열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수열이 어떤 값을 넘지 못하면 얘가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걸 다 증명하고 이렇게 문제 풀이에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 할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예제 첫 번째 예제에 대해서 얘의 수렴성을 보일 건데 오늘은 피카르드 반복법에 대해서 피카르드 반복법 이트레이션이라 불리는데 이트레이션 그래서 반복법을 이용해서 수열의 수렴성을 보일게요. 맨 처음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수열에 대해서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y는 x란 함수와 y는 루트의 x 더하기 2란 이런 함수를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y는 루트의 x 더하기 2라는 그래프와 y는 x란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지금 이제 얘가 2에서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출발을 갈게요. A1 값이 얼마나 했냐면 A1 값이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A1을 대입해요. A1 대입하면 이 값은 루트에 A1 더하기 2니까 얘가 A2거든요. 그래서 A2가 돼서 이렇게 옆으로 오면 이 위에 있는 값들은 X값과 Y값이 같은 값이니까 여기에 지금 A2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A2가 있으면 A3가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A2가 옆에 있으면 A3가 이렇게 옆에 있게 되어서 이러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수열 자체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걸 보여야 하는데 얘를 보이는 방법, 피카르드 방법법은 A의 n 더하기 1값 마이너스 알파 값, 지금 2처럼 보이니까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A의 n 값 더하기 2 마이너스 2 값이 되고 얘는 분자 유리화하면 A의 n 값 마이너스 2가 되고 분모는 루트의 an 더하기 2값 더하기 2값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의 a의 n-2 값이 되어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극한값 an 다 2에 대해서 a의 절대값은 2분의 1 값의 a의 n-2가 되는 거죠. n 더하기 1 값이 n 다 1의 값이 n 다 n이 될 때 이만큼의 모양이니까 얘는 2분의 1 전체의 제곱의 a의 n-1-2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모양으로 계속 가면 2분의 1 전체의 n제곱의 값이고 얘는 a1-2가 되겠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형태가 돼서 극한값 그래서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n이 한없이 커져가면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이 값은 0이다. 그러므로 극한값 a의 n은 an 값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피카르드 반복법이라 불려요. 이트레이션이라 불려요. 피카르드의 이트레이션이라서 반복법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형태에서 반복법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은 건 지금 이런 값인데 이러한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함수를 잘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피카르디 반복법이 내용이 뭔가 예를 보면 어떤 수열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이 값이 p배 a의 n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때 p의 값은 0와 1 사이의 값이다. 이러한 형태를 증명하고 나면 극한값 an 값은 알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카르 반복법을 이거 빨리 보이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다면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카르드 반복법에서 이 p의 값을 구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 p의 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값으로 만들어서 그 패턴을 보기로 하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미분을 해야 될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좀 하시면서 봐야겠네요. 지금 이 문제는 이 파일은 이제 동영상에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보기로 하고요. 지금 다음 문제를 보기로 하죠. 다음 문제는 y는 x라는 함수와 y는 2분의 1x 더하기 18x분의 1 이러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 도함수를 만들었을 때 y는 2분의 1x, y는 2분의 1x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x형이 점근선이라서 그래프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 그래프에 대해서 y는 x가 어떻게 지나가죠? y는 x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어디가 정확한지를 모르겠는데, 이 값이 만나는 점은 지금 2분의 1x에서 2분의 1x가 이것이 18x분의 1이고, 그리고 그때의 x 값은 얘가 3분의 1 나오나요? x는 그렇죠. 3분의 1 되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제 여기가 지금 3분의 1인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제일 작은 값도 이제 얼마인지 모양을 알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수열이 어떤 꼴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x1 값을 대입해 보니까 x1을 대입하면 좀 더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값을 이렇게 해서 옆으로 다가가면 이 모양이 x2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이 x2가 된 거예요. x2를 다시 올리면 이 값이 되고 이 모양이 계속 감소하면서 x 3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x1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3분의 1보다 큰 값들이에요. 이러한 형태에서 x의 n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라. 또는 이렇게 됨을 보여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에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제 피카르드 반복법 자체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xn 더하기 1 빼기 3분의 1의 수렴하는 것 같으니까 이 값은 2분의 1의 xn 값 더하기 18의 xn 분의 1값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전체를 통분할게요. 통분하면 18xn 분의 1이 되고 맨 앞에는 9의 xn의 제곱이 되죠. 더하기 1이 되고 빼기 6배의 xn이 돼요. 6배의 xn.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얘는 다시 18xn 전체 분의 1에다가 얘는 9를 묶고 나면 xn 빼기 3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얘는 2xn분의 1에다가 xn 빼기 3분의 1이 하나 있고 다시 xn 빼기 3분의 1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모양 자체가 이래요.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1 값에 빼기 6xn분의 1 값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다시 여기서 xn 빼기 3분의 1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수열의 xn은 전부 다 양수이니까 피카르드 반복법의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xn 더 1 빼기 3분의 1 값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값에 xn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 거고 이 값은 항상 0보다 큰 값이에요.
xn 값은 항상 3분의 1보다 크나 같다고 1번에서 증명했어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피카르드 반복법에 의해서 이렇게 블라블라 하면 2분의 1 전체의 n제곱은 x1 빼기 3분의 1 값이 되어서 이러한 모양이니까 극한값의 xn 플러스 마이너스 1, 3분의 1 극한값 얘의 극한값은 0이 되고 그러므로 극한값 xn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는 피카르드 반복법으로 보인 거예요. 단조 수렴 정리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보인 거예요. 예전에는 단조 수렴 정리 내용을 시험 시간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얘가 제일 바람직한 풀이죠. 이 사이에서 xn 값이 3분의 1보다 큰 것은 x1은 1이니까 3분의 1보다 크고 나머지는 산술기하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 전체는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피카르드 반복법을 만족하는 그런 P를 어떻게 구할 건가 이러한 얘기죠. 다시 피카르드 반복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죠. 피카르드 반복법 x의 n 더하기 1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다. 어떤 값이 절대값을 치우기 전에는 이렇게 돼서 얘가 돼 있으면 p의 xn 값 마이너스 알파를 찾고 이때의 p가 0와 1 사이가 되는 이러한 값이 만족하면 또 어떤 경우는 베타 마이너스 x의 n 더하기 1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점점점 작아져서 베타 마이너스 xn 값 곱하기 어떤 p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전체를 만들어내면 극한값 xn 값은 얘가 알파다 혹은 베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야지 그 값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피카르드 반복법의 조건 P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미분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냥 가는 케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절대값이 나와 있는 한 가지 더 하고 그 다음에 피브라체 수열의 일반항은 동차 점화식의 풀이로 만들든지 뭐 다른 풀이를 만들든지 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 피타고라스 수열에서의 극한값 자체를 구하는 것들은 이제 따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이나 뭐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이 수열을 먼저 보죠. 지금 보이는 예제에 있는 수열은 얘가 A1이고 얘가 A2면 A2는 1 더하기 A1 더하기 1분의 1 이런 모양이죠. 얘가 A3면 A3는 A2에 1 더한 것 그리고 더하기 1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수를 어디에 수렴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y는 x와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의 형태. 그래서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의 형태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인 이러한 상태에서 y가 1 이러한 형태에서 점근선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의 양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값에 대해서 수렴한다고 하면 얘는 대충 이 값에서 수렴할 것처럼 보여요. 얘를 알파라 하죠. 이 알파의 값은 얼마인가 하면 x 빼기 1의 값이 x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그러한 알파니까 얘는 x의 값이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값이 루트 2가 된단 말이에요. 루트 2니까 이 루트 2는 이제 얘의 수를 a1이라 했으니까 이 a1이 전체가 지금 a1 1이에요. 여기가 1인데 그래서 a1 1이니까 얘를 대입하면 이만큼이 되고 얘가 내려와서 얘가 a2가 돼요. 얘가 a2. a2에서 값을 올리면 얘고 얘가 돌아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a3. A3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얘가 A4가 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양, 거미줄 모양, 웹 모양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이건 이 수열이 루트 2에 수렴하는구나 하고
잠정적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로 하죠. A의 n 더하기 피카르트 반복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마이너스 절대값을 하는 이유는 이 수열이 지금 루트 2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눈에 보아서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면 이 값은 A의 n 더하기 1분의 A의 n 더하기 2값 마이너스 루트 2 값이 되고 이 값은 A의 n 더하기 1분의 얘는 A의 n 값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에 A의 n 값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가 돼요. 한 번 더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값에 A의 n 값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값에 A의 n 마이너스 루트 2 지우고 갈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 값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a의 n 값 더하기 1 값이 됩니다. 피카르트 반복배에서의 p 값을 빨리 구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a의 n 값 더하기 양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루트 2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a의 n 값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값 0과 1 사이의 값만 만들어내면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피카르트 반복부에서의 그러한 p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얘가 계속 가서 블라블라해서 루트 2 마이너스 전체의 n제곱에 a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든요.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극한 값으로 보면 an 값은 얘를 극한을 보내면 얘는 0이구나 알 수 있고 극한 값 an 값은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피카르드 반복법이에요. 피카르드 반복법은 여태까지의 수열의 수렴석을 보이는 다른 방법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봐야겠죠. 좀 더 좋은 형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피브리츠 수열에서의 항과 항 사이의 B의 극한값에 대해서인데 얘는 굉장히 중요하죠. 피보나치 수열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수열이 B의 극한값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쓰이고 올해는 더군다나 작년까지는 더군다나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확인을 해주면 좋겠네요. 피보나치 수열이 이러한 형태일 때 이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B를 이렇게 만들면 얘를 나눠주면 얘는 A의 n 더하기 1 값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A의 n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이때의 A의 원값은 1이 되었을 때 극한값으로 AN 값이 얼마냐고 묻는 문제가 됐어요.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 수열 AN을 피부나치 수열의 항과 항 사이에 B의 극한값으로 만드는 순간에 문제가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y는 x와 그 다음에 y는 1 더하기 x분의 1로 이렇게 두고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y는 1, 그 다음에 x는 0에 대해서 그래서 y는 x분의 1 더하기 1을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x를 그려서 이 값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값이 아니겠는가 해요. 얘는 x의 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의 해고 얘의 해를 하나를 알파라 해서 그 알파는 양근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루트 5가 돼요. A1값은 출발이 지금 1이니까 A1 값은 여기에 있어서 얘를 대입한 값은 얘가 A2를 넘겨서 얘가 A2가 돼요. A2를 올리면 다시 이 값이고 넘기면 얘가 A3가 되죠. 이러한 식으로 얘도 알파 주위를 뱀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피카르트 반복법을 이용해서 A의 n 더하기 1값 마이너스 알파를 볼게요. 알파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인데 지금은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대입하는 걸로 볼게요. 이 값은 A의 n분의 1에 다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an 값 마이너스 1 값이 돼요. 이렇게 절대값이 됐어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1로 꺼내면 a의 n분의 1이 되고 a는 a의 n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이 값이 알파가 되죠. an분의 알파 빼기 1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피카르드 반복법을 형태를 사용하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얘는 알파 마이너스 1 값에 a의 n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값은 지금 알파 마이너스 1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으로 피카르드 반복법을 만족하는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0이 되고 그러므로 극한값 a의 n 값은 알파이고 그 알파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가 돼요.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것, 수열의 수렴석을 보이는 것을 보고 피카르드 반복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붙여놨고 좀 오래전 문제이긴 하지만 2008년 고려대 문제를 붙여놓았으니까 풀이까지 다 붙여놓았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이 풀이는 단조 수렴 정리로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아서 형태로 만들면 조금 다른 모양의 문제가 될 테니까 얘도 전체를 나머지를 확인만 하시죠. 그래서 관계식 자체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R의 n 더하기 1, 이 값은 2 더하기 R의 n 더하기 여기가 1이죠. 이거분의 R의 n, 이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 R의 n을 구하는 문제니까 얘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피카르드 반복법으로 문제를 새롭게 계산해서 주어진 형태 이 문제는 지금 단조 수렴 정리로 문제를 풀어놨으니까 나중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피보나치 수열이 최근 시험에 나온 경우들을 골라서 그들을 모두 다 피카르드 반복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